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8월 5일 일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세하고 좀 더 양질의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리빙TV 경마방송이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총 1, 2부로 나뉘어서 방송을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매경주 자세한 해설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 경마는 부산 경마 총 15개 경주로 시행이 됩니다. 다음 주 부산 경마 휴장을 앞두고 마지막 이 경마 주간이니만큼 자, 이번 일요 부산 경마 각 마방마다 총력전 태세가 예견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요 경마 저와 함께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최성진 의원,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타우러스 같은 경우는 데뷔 전부터 이미 입상을 성공을 했었던 전력이니만큼 이번에도 연투 기대치가 높다. 저 역시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휴양 이후에 체중이 불어나면서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직전 영주 타우러스와 함께 뛰었던 편성에서도 꾸준하게 사육력을 발휘했었고 사실상 흐름 자체를 잘 따라가는 모습 자체나 훈련에서의 가벼운 모습들 이번 편성 자체에서는 오히려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좋아지고 있는 싸움은 마패봉은 반드시 관심이 필요하다 평가하는데 이 우설아 2000은 가장 그 부담 중량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해왔었던 말이라는 부분과 그 부담 중량을 끝내는 극복을 해내면서 선입형 추입을 직전에 구현을 해냈다라는 부분. 이번에는 승급전이지만 부담 중량 면에서 상당히 이점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박으른 기수의 장점이죠. 외곽에서 다 비켜하고 혼자 선행을 나서서 어찌됐든 버티든 못 버티든 자, 물론 안쪽에 선행마들이 즐비합니다만 자, 이번 경주 박으른 기수의 이제 강공 선행 작전 어떻게 펼쳐날지 좀 기대치가 있네요. 이번 돌아온 포경선이 이 단거리 최강의 전력 반열에 오른 말인데 자, 직전 SBS 스포츠 대상 경주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이번에 거리 늘린 1600m 레이스더라도 충분히 막판한 발 일격이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그 전율하고 있는 3세마 중에 하나가 이제 4번 마이티싱이 되겠는데 직전 경주 1등급 승급전을 과감하게 1900m를 선택해서 탁월하게 낙승을 거두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실전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말들이 이번에 그 타이밍이 도래한 듯합니다. 다수의 마필들이 도전이 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말이 전개점을 살려볼 수가 있겠고 어떤 말이 의지가 강하고 상태감이 좋은지 그 부분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예, 3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 눈에 띄는 말이 한 마리 출전합니다. 바로 8번 퀸즈 판타지라는 어린 말입니다. 잠재력이 매우 좋은 말로 판단이 되는데 직전 데뷔전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려다 실패한 후에 선행과 페이스에 끌려다니면서 결국엔 막판에 무뎌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은 보여줬습니다. 엘톤파크 자마답게 늘어난 거리, 이번 경주에서 더욱 좋은 잠재력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선행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도전할 말은 4번 찬란한 미소입니다. 데뷔전에서 충돌하면서 뒤로 밀려버린 후에 외곽 전개까지 하면서 능력 발휘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추임력만큼은 보여줬고 이번 경주 정상 출발이라면 뒷신발이 경쟁력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9번 천하의 꿈도 도전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최근에 꾸준한 경주력만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외곽 전개에도 뒷신발이 했고 이번 경주 약편성 만나서 다시 한번 경쟁력 보여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병 5번 비세행진입니다. 직전 출발하면서 외측으로 기댔고 연말 충돌하면서 출발이 안 좋았습니다. 경주가 완전히 꼬여버렸는데 추임력이 이 말이 워낙 좋은 말이어서 정상 출발이라면 이번 편성 앞선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 노려볼 만한 편성이라고 판단합니다. 정리를 하면 잠재력 좋고 엘톤파크 자마로서 늘어난 거리 선행 버티기 가능한 8번 퀸즈 판타지를 중심으로 직전 데뷔전에서 출발을 망쳤던 4번 찬란한 미소의 뒷심, 여기에 최근 꾸준한 모습의 9번 천하의 끈과 복병 5번 비세행진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동시에 같이 보고 있는 말은 8번 퀸즈 판타지인 것 같아요. 직전 경주에는 당일 체중도 많이 불었었던 데다가 외곽 게이트 불리함, 무겁고 외곽 도느라고 경주가 좀 이렇게 어그러졌던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분명히 더 보여줄 걸음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5번 비체행진 역시 그 최상진 위원의 설명에 동의를 하고 있는 바이고요. 저는 3번 헌터파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복경 가능성이 있는 끈기가 좋은 유형의 선임력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여쭤봐야 되겠네요. 2번 오션 피닉스. 직전 경주에서도 인기 2위를 차지했을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던 말인데 저는 솔직히 그때 당시에 컨디션이 베스트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나섰고요. 직선 들어서 밀렸고요. 재차 추입 탄력을 발휘해서 올라오는 걸음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라고 봤는데 2번 오션 피닉스가 보여줄 수 있는 근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랑은 약간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전 경주 상태가 매우 좋았다라고 판단을 했고 편성도 만났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좀 아쉽게도 전개를 제가 판단할 땐 잘 풀었는데도 좀 아쉬움을 남겼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경주 직전보다 더 좋은 성적까지는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판단입니다. 직전에 느린 말들이 많았는데 이번 경주는 8번 퀸즈 판타지가 이끄는 흐름 직전보다는 조금 더 고전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직전의 3착, 이번 경주 그 이상의 성적까지는 조금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께 보는 시각이 비슷한데 저는 그래도 김재영 위원의 이제 분석 요건에 좀 더 취합한 것 같습니다. 오션 피닉스를 높게 평가했고 거리 늘어난 부분은 오히려 이마프도 유일하다 평가를 했고요. 3번 헌터파크가 거세 이후에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주 직전은 오히려 페이스가 빨랐기 때문에 고전이었지 이번 경주 선두권 공략도 가능하다 믿고 있고 뭐 천하의 꿈 거세 이후 좋아지고 있고 뭐 찬란한 미소의 추임력까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 부분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8번 퀸즈 판타지가 안 된다라고 평가는 저도 안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데뷔전 자체에서 따라가서 아쉽게 능력을 보였다 하더라도 열혈감이 크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지금의 구도가 1300m고 2주 만에 짧은 출처고 혈통 자체가 좋다 하더라도 앞말로서 지금의 구도를 중심축으로 잡는 건 불안 요소가 있다고 평가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다시 한번 재차 여쭤보겠습니다. 예, 데뷔전에 어쨌든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증은 필요한 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경주 이 퀸즈 판타지란 말이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부분 때문에 이제 중심화로 언급을 드리는 것이고 자기가 페이스를 이끌 경우에 직전같이 끌려가는 페이스에서 굉장히 오버 페이스였다고 판단하는데 자기가 뛸 수 있는 편한 흐름으로 경주를 이끌어 간다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짧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분명히 선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퀸즈 판타지가 선행에 실패하는 조건에서 입상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하시는 건 맞는 겁니까? 3번 헌터파크가 선행을 나가고 8번 퀸즈 판타지가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옆에서 따라간다면 선행 나설 때보다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경주 8번 퀸즈 판타지가 선행 나설 확률이 굉장히 높은 편성을 잘 만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8번 퀸즈 판타지에 대해서는 두 위원 간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는데요. 그래요. 8번 퀸즈 판타지가 직전에는 명공주의 선행 주돌로 일시 초반에 약간 툭 치였고 시정 외선에서 경합 무리를 했죠.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안쪽에 3번 헌터파크가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전개가 상당히 이번엔 유리해진 요 8번 퀸즈 판타지가 선행을 나설 경우에는 충분히 1순위 대치가 높다. 이런 부분은 저도 최성진 의원과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이번 오션 피닉스가 직전에 2선 적극적인 경합성 레이스 밀렸다 재차 올려붙이는 근성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3번 헌터파크나 8번 퀸즈 판타지가 이끄는 페이스, 2선이 커서 최적 전개가 보장된 만큼 데뷔 후 첫 입상 기대치가 높은 2번 오션 피닉스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 9번 천하의 꿈이 직전에 3선 외곽에서 꾸준하게 막판까지 뛰어주는 걸음을 보였는데 막판 직선 외곽에서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을 보였습니다. 당시에 워낙에 1, 2위를 차지했던 말들이 좀 강해 보였다라는 평가인데 직전보다는 해볼 만한 편성에 전개도 앞선에서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기에 9번 이 천하의 꿈도 직전에 3착의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편성으로 예측을 하네요. 네, 결과적으로 부산 3경주는요. 전개가 상당히 유리해진 말이죠.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8번 퀸즈 판타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일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김지영 의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무대에서도 꾸준하게 단거리 적응 능력을 배양하는 마필들 또한 직전 입상 이후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들 간 대격돌이 되겠습니다. 일단 전개가 유리해진 한두의 마필이 당일 많은 주목을 받을 공산인데 이 도전권들은 어떤 세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 부산 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의 가장 맥이라고 볼 수 있다면요. 잠재력 있는 말과 노련한 말들의 대결 구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공교롭게도 추천을 드린 말들은 모두 오전 이하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경주 경험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그중에서도 이제 4번 매직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솔직히 질상대들한테 졌다라는 생각입니다. 워낙 빠르게 레이스를 진행시켰었던 9번 매직 스트리트가 오히려 덜미를 잡히는 모습이 상당히 안타까웠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승급전에서 빠른 흐름을 스스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가면서도 자신의 걸음을 보여줬다라는 부분, 3세마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근성과 끈기는 모두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노련하지만 기복을 보이고 있는 상대마들 대비해 한 수 위의 경주력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1번 라이징 더비 같은 경우에는 4살짜리예요. 직전 경주가 1년 만에 출전했었던 경주입니다. 그 부분이 키포인트죠. 더 보여줄 걸음 분명히 있다라는 거. 여기에 10번 기적의 명성, 2번 파크 미니스터. 2번 파크 미니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승급전입니다. 하지만 승급을 앞두고 휴양을 다녀오면서 마방 이적이 있었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말의 변신이 이루어진 주행심사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걸음이 우연은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부분,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인기를 모아왔었던 말이라는 부분과 승급전 상승세 이어나갈 10번 기적의 명성까지 노련한 말들보다는 더 보여줄 걸음 있는 말들의 선전을 우선 기대해보는 5경주였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님의 성공적인 성공적인 적중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저희 역시도 보는 시각 자체가 매직 스트리트를 필두로 해서 라이징 더비나 파크 미니스터, 기적의 명성에서 압축을 가져가야 된다는 종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외 복병권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4두 외에 이제 올려붙일 마필들 메이저 선이라던가 말리부 룰러, 7번 아델 히어로가 그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아델 히어로란 마필은 1억 3천의 고가의 마필치고는 입상이 좀 저조한 좀 마필이긴 합니다만 마방 이적 이후에 계속 꾸준하게 적응력을 펼치면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서 상대 틈에서 이변 도전세로의 가능성 자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김보경 조교사가 상당히 공들여서 그 말을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좋은 성적이 났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좀
고가인 것이 과잉기였다라는 판단 먼저 내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뚜렷하게 성적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안정적인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지 못해요, 말 자체가. 그거를 이제 신인 조교사가 얼마나 공들여서 관리를 함으로써 이 말을 안정적으로 만들었나, 밸런스를 맞췄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요. 당일 상태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만 한 번쯤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말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재원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매직 스트리트 라이징 더비, 파크 미니스터까지 저랑 생각이 일치하긴 하는데 우선순위가 좀 달라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경합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앞선에서 경주가 끝나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그 키 포인트가 될 말이 바로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본 라이징 더비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마필의 능력 자체를 떠나서 정계상, 경주 흐름상 일본 라이징 더비가 더 충마로서의 믿음 더 가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정상 출전 주기도 돌아왔고 1번 게이트까지 차지하고 있다면 직전보다는 좀 더 나은 경주력 기대할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흐름 자체를 좀 달리 보고 있는 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들, 선두권을 응원하는 게 저는 경합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뒷말들 올라올 말이 없어서라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1번 라이징 더비에 특별하게 더 힘을 줄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이고 4번 매직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린 말인데다가 힘이 더 붙고 있어요. 성장 가능성에 점수를 더 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은 앞선에서 이제 결정이 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요.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한두 개 마필이 존재합니다. 바로 5번 도치가 되겠죠. 지난 6월 8일 날 1300 동거리 당시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이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를 했죠. 직전에 늑발로 인해서 아예 훔이 쳐졌고 의지를 보이지 못했던 좀 아쉬움이 있는데 임성실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좀 적극적인 기승술의 소유자죠. 분명 앞선이 무뎌질 때 5번 도치가 막판 역습이 가능해 보이는데 5번 도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임성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하지만 5번 도치라는 말이 이젠 나이가 있더라고요. 다리가 지금 그때 경주 이후에 관절염이 바로 도지는 걸로 봐서는 다리가 완전치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말몰이, 글쎄요, 소위 말해서 뭐 패마승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5번 도치 같은 경우에는 추입으로 최선을 다해서 올라와도 순위권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 빠른 흐름이라 좀 다리가 걱정이 됩니다. 네, 빠른 흐름에서 타이밍 잡기가 애매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주셨네요. 네, 결국 부산 5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이번에 직전에 아쉬운 3착을 만회할 강공선행 작전 주요 활 따라가도 되죠. 4번 매직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5등급 8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8두 단체로 편성의 5등급 그야말로 부진마들 일색의 편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한두의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을 텐데요. 자,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 6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흥미롭게 보고 있는 말이 한 마리 출전합니다. 8번 퍼스트 선입니다. 직전 경주 당시 상태가 매우 좋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말이 출발하면서 앞다리를 들면 거의 기립성으로 늑발을 했습니다. 외곽 전개까지 하면서 경주를 완전히 망쳤는데 여전히 상태 최상의 모습으로 관찰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강하지 않은 편성, 앞선 전개가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강하게 도전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 가능한 말 3번 가속 트리플입니다. 휴양 복귀전에서는 예전과 다르게 차분한 전개, 의도적인 차분한 전개로 뒷심발이를 했는데 누치입에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에 직전에는 오히려 앞선에 강하게 푸시를 해봤는데 또 그게 오버페이스가 돼서 외곽 전개까지 하면서 완전히 무뎌졌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선입 전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차분한 선입 전개라면 뒷심발이가 충분히 가능한 말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도전할 수 있는 말 4번 아임요스타입니다. 모래 예민한 말인데 직전에 빠른 말이 없어서 선행말 옆에서 모래 안 맞으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도 빠른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자리를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경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할 수 있는 말 1번 마차도입니다.
앞선 전개 또는 무빅선 앞선 가담으로 성적을 냈던 말인데 최근에 빠른 말 많은 경주에서 중후미 전개로 고전을 했는데 이번 경주 빠른 말 없고 앞선에 가담할 수 있는 선입 전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리를 하면 직전에 늦발로 경주 망쳤지만 상태 최상인 8번 퍼스선을 중심으로 선행선입 자유로운 3번 가속 트리플, 4번 아임요 스타, 마지막으로 뒷심 좋은 1번 마차도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8번 퍼스트 선이 직전 경주에 늦발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야무지게 안장도 교체를 하면서 전력 보강에 신경을 쓴 모습이고 본래 퍼스트 선 자체가 선임력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선행만 외곽이더라도 2, 3선에 존재하는 게 상당히 좋은 유형이죠.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가속 트리플? 이게 맞는지 제가 여러 번 확인을 했어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가속 트리플이라는 말 자체가 선행을 나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최상준 의원님 설명 들어보면 모두 다 지금 앞선이거든요. 이게 어떤 결론으로 어떠한 해법으로다가 이런 결론이 나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예, 거리가 늘어도 앞선에서 끝나는 경주가 있고 짧은 거리도 추임마들끼리 입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경주는 경합이 없는 편성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번 가속 트리플이 예전엔 도주성 일변도의 말이었는데 이 스피드에 치우쳤지만 제어가 좀 안 되는 끌리는 습성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휴양 복귀 후에 굉장히 차분한 모습으로 이제는 선입전개까지 가능해졌고 다만 직전 경주는 직전에 늦추입의 아쉬움 때문에 좀 급하게 앞선에 가담을 했는데 이번 경주 차분하게 선입전개를 해낸다면 경합 없는 편성 앞선 포지션을 잡는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화이트 포인트라는 말 자체가 자신이 가장 즐겨하는 전개가 선두 말들이 우르르 몰려 나가고 그리고 중위권에 자기가 스스로 레이스를 풀려 나갈 때 성적이 상당히 좋은 유형이거든요. 이번 경주가 그 흐름과 딱 맞아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번 화이트 포인트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한 평가 좀 궁금해집니다. 예, 이번 화이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사실 상태가 한창 올라온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약간 주춤한 모습입니다. 직전 경주는 사실 무난한 전개, 무난한 포지션에서도 완전히 무뎌지는 모습. 제가 판단할 땐 컨디션 이 부분에 발목을 잡을 거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이제 김지영 의원님과 이제 의견의 궤가 좀 맞는 것 같고요. 가속 트리플 자체가 좀 차분해진 것은 좋은데 차분하기만 하지 힘이 좀 덜 차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당일 상태 확인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고민이 됩니다. 아임요 스타가 2주 만에 짧은 출전 중이지만 몰에 안 맞는 전개가 다시 가능해졌다는 점을 높게 평가를 했고요. 8번 퍼스트 선 그리고 화이트 포인트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뭐 선두권만 말씀해 주셨죠. 마차도부터 뭐 가속 트리플, 뭐 퍼스트 선 세 마리가 앞선에 가서 끝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 마필들도 분명히 주폭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 세 마리 마필들 자체가 여유감이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6번 온누리 강자라는 마필들 자체도 추입의 타이밍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 세 번의 경주 자체도 상대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았었죠. 승급 이후에도 잘 뛰고 있는 마필들 사이에서 직전에 페이스 자체도 빨랐고 언제든지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온누리 강자의 역습. 가치 있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온누리 강자가 최근에 분명히 상태가 회복세 올라온 모습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계속 가능성이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뒷심은 좋은데 항상 훔이 추입으로 일관하는 그 부분 초반 스피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번 경주도 앞선이 어부지리로 무너져서 뒤에서 추입마가 이제 온누리 강자 같은 말이 좀 유리한 그런 흐름 앞선이 무뎌지는 그런 흐름이라기보다는 자력으로 무빙성으로 앞선에 가담해줘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판단하는데 이 온누리 강자가 이번 경주도 4코너까지 계속 훔이에 일관한다면 추입은 하겠지만 좀 앞선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그런 경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발빠른 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번 가속 트리플이 이번에 선행을 나설 수가 있는 조건이고 4번 아임요 스타는 직전처럼 경합 피해서 차분하게 외선 전개 혹은 두 번째 자리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기에 승급전에서도 4번 아임요 스타가 가장 경주 여건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3번 가속 트리플은 이제 내치 기대는 악벽이 어느 정도 완화는 됐습니다만 이번에 늘어난 거리에서는 한 번쯤 검증이 필요해 보이네요. 6번 온누리 강자가 늦발 악벽이 있었고 초반이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1600m 거리고 앞선이 그리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막판 한 발 역습의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8번 퍼트선도 발주가 얼마만큼 매끄럽게 이루어지는가가 관건이 되겠고 발주만 잘 된다면은 이번에는 선입권 끈끈한 전력으로 8번 퍼트선이 최근의 졸전을 일거에 만회할 듯합니다. 네, 결국
이 부산 6경주는요. 발주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정상 출발 이후 선입견 끈끈한 전력이 가능한 8번 퍼스트 선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8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5등급 무대 강한 상대 구도 속에 다소 아쉬운 전력 보인 말과 직전에 6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우승하고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들 대격돌입니다. 은근히 2주의 빠른 선행마 출전으로 레이스 름이 하이페이스가 예견되는 가운데 과연 최후의 승자가 어떤 말이 될지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드릴 경주 오늘의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 국산 5등급 8마리 단촐한 구도죠. 성장세의 마필, 이번 구도에서도 전개 조건이 좋습니다. 훈련 시 여유감도 좋았기 때문에 그 마필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좀 더 맞다라고 평가를 냈고요. 후차권 자체에서도 만만치 않은 좀 회복세가 떨어지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더 전개와 훈련 시 성과가 좋은지 꼼꼼히 체크가 중요한 구도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종합적인 조건을 판단했을 때 우선적인 4두의 선전 믿고 있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3번, 5번, 4두의 초반부, 직선, 까지 전개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초반부 전개 자체에서는 스피드감 자체가 여유 있게 앞서 있는 전력이죠. 3번마 스웨그, 웬만하면 이번 구도에선 선두권 장악까지도 시도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초속 이후에 중속이 좋기 때문에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확률이 가장 높다 평가할 수 있고요. 뒤이어서 인코스 2점을 부여받고 있는 1번마 톱 오브 더 월드, 차분하게 무리 없이 선두권 가담, 인코스 최적의 전개를 풀어나갈 모습이고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 5번마 썬더스트럭. 3두보단 후미에 있겠지만 힘적인 모습에서 최대 역습을 가할 수 있는 2번 마 태권 챔프까지 3번, 1번, 5번 그리고 좀 멀어진 격차 속에서 2번까지 차분한 전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 구도까지는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 있는 전력은 단연 안쪽 전력이죠. 1번 마 톱 오브 더 월드라는 전력. 2세 신의 전력인 것을 감안을 하면 정말 많이 띄워주고 있어요. 첫 번째 주행 심사에서 좋은 탄력을 보여줬고 연습 주행 시에는 재건 마필드가 다소 걸음을 은폐하면서 철저하게 걸음을 따라가는 전개에서 가능성을 비춰봤었는데 데뷔전 불리한 외선 전개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선두권을 가담을 했고 마지막까지도 근성을 발휘했던 모습이죠. 앞으로 좀 더 띄워줄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세 앞말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힘이 붙는 지금의 모습은 좀 더 여유감이 붙어지고 있고요. 승급 전에 거리가 늘어났지만 상대들의 변화가 워낙 더디기 때문에 인코스 선행이든 인코스 선입에서 전개를 풀어나가든지 아직까지는 보여줄 거림이 많은 1번마 톱 오브 더 월드를 가장 강조드릴 수 있는 편성으로 말씀드리겠고요. 3번마 스웨그가 오랜만에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는 판단입니다. 한계점을 보이는 4세 앞말이죠. 4등급에서의 부진 속에 결국 올해 6월 5등급으로 강급이 됐습니다. 단거리 스피드의 기본기는 좋은 전력으로 초반부 전개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한 전력인데 최근 따라가는 전개로도 가능성을 보였어요. 직전의 경주가 상대나 전개 편성이 좋았습니다만 순위권은 굉장히 아쉬웠었죠. 능력 자체가 아쉬웠다는 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초반에 자리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한 마필로서 당시 연마필인 강한 질주의 조창학 기수가 발주를 받자마자 낙마를 냈어요. 그 점 때문에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스웨이그도 원하는 추진을 할 수가 없었죠. 그만큼 자리 잡는데 실패했다는 부진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주에서 상대보다 빠르게 나설 수 있는 3번 스웨이그. 이번 경주라면 좀 더 안정적인 전력 기대할 수 있다 믿고 있습니다. 5번마 썬더스트럭도 편성 자체는 충분해 보입니다. 역시나 단거리에 추진된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죠. 페이스에 따라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상대의 편성과 흐름에 따라서는 꾸준하게 주폭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세 이후에 최근 6월의 경주에선 차분한 선입 이후 1200거리를 입상했던 전력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훈련과 눈에 띄게 가벼워진 모습이라면 편안하게 전개를 풀어줄 수 있는 5번 썬더스트럭도 가치는 충분해 보이고요. 자, 최대 복병이 될 것 같습니다. 안쪽 2번마 태권 챔프. 자, 미국산 5세 거세 마필입니다. 40전을 치르면서 전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죠. 정말 지금까지 띄워주는 것도 좀 신기할 정도예요. 아직까지는 편성을 정말 상대보다는 좀 어부지리 입상이 어부지리성, 앞선이 무너져야 가능한 전력인 것도 사실인데
의외로 훈련이 좋습니다. 기존에 보여준 걸음으로는 기대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훈련과 병합 시 보여주는 주폭은 분명하게 인상을 남겨주고 있기 때문에 마방 이적 이후 첫 도전, 의지 있는 훈련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태권 챔프도 흐름과 전개에 따라서는 최대 복병으로 가치 있게 설명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선 승급전이지만 여전히 보여줄 걸음이 많은 전력, 1번마 톱 오브 더 월드를 필두로 전개 이점을 살려나갈 3번마 스웨그, 꾸준한 선임력을 보여주고 있는 5번마 썬더 스트럭, 당일 상태나 전개 조건에 따라서 최대 복병이 될 수 있는 2번마 태권 챔프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직전 데뷔전에서 정말 놀라운 전력을 보였던 1번 톱 오브 더 월드. 당시 외곽 게이트 배정이 시종 외곽으로 무리하고도 막판까지 아주 결정력 우수한 면모를 보였는데 이번에 승급전의 1번 게이트 경주 여건이 좋죠. 3번 스웨그를 선행마로 지목을 하셨고요.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역시 1번 톱 오브 더 월드 높게 평가하셨고 이 도전권 중에 복병 전력도 있네요. 소개해 주시죠. 네, 백동일 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심마에 대한 생각부터 전체적으로 비슷한 의견이 일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전마에 대한 생각 중에 한 마리가 좀 의견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1번 톱 오브 더 월드 같은 경우에는 부산 경마장에서 활동했던 케이테리우스, 에이스돌프 지금 이 두 마리가 딱 자마로 들어와 있었는데 굉장히 스피드 쪽으로 보여준 잠재력이 월등합니다. 그래서 데뷔전에서 이 톱 오브 더 월드 추천을 드렸었고 역시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주 좋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혈통인 만큼 더욱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웨그, 썬더스트로 모두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8번 다이나믹고란 말에 대해서 이번 경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3월 경주 이후에 거세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 직후인 3월 말부터는 매우 꾸준히 훈련을 거의 4개월 이상을 받아왔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훈련 모습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번 경주 1200m 단거리 경주지만 추임력 발휘, 이 말이 워낙 잠재력도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휴양 복귀전이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의견이 좀 다릅니다. 8번 다이나믹과 같은 경우 과거에 좋은 능력을 보여준 적도 있지만 그 부분이 포인트에 거세를 단행을 했는데 거세하고 재검 때 모습은 기존 대비 거의 32kg나 이제 체중이 빠졌습니다. 재검 때 모습 자체도 열악감이 크지 않았고 지금 체중이 많이 감소된 상황에서 당일 마필 상태 체크, 우선적으로 필요한 마필을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훈련은 열심히 했지만 변화가 좀 크지 않았다는 판단이라 외선에서의 불리한 점을 한 번에 극복하기에는 우선적인 체크가 중요하고 큰 기대치를 가지기 어렵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은 잘 들었고요. 1번 톱 오브 더 월드 2살짜리 암말인데요. 물론 이게 그 페더럴리스트라는 부마가 신규 시스 말이에요. 첫 자마 지금 나오자마자 지금 우승을 차지해서 이 들어온 생산자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 해도 우리는 2살짜리 암말들이 승급전 그리고 이후 경주에 무너지는 거 굉장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백동 위원님? 그런 의미에서 1번 톱 오브 더 월드 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저 역시도 이게 2세와 3세의 차이, 3세와 4세의 차이, 그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고 인정은 해요. 하지만 그건 전개 자체에서 어느 정도 격돌이 됐을 때의 문제지. 지금 톱 오브 더 월드가 원체 지금 인코스에서 타마필 선행을 보내놓고 따라가도 괜찮은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여타 마필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주까지는 마필의 기본 잠재 능력을 높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1번 톱 오브 더 월드의 잠재력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도 추천을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4번 머니 블랙홀이라는 대안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말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을 1600에서 첫 우승을 차지할 만큼, 첫 입상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거리 감각도 좋고 근성과 끈기도 좋은 유형이거든요. 선두권 공략할 말이 없다? 저는 반대요. 선두권에 4번 머니 블랙홀이라는 철저한 대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의 상승세가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철저한 대안보다는 철저한 검증으로 판단합니다. 4번만 머니 블랙홀이라는 마필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모래를 맞으면 뛰질 않아요. 이 실전 1600m 이후에 6월달의 경주에서 모래를 맞고 쳐져버렸고 직전 경주에서 모래를 피한 전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경주로 판단을 합니다. 위의 경주 중에 톱 오브 더 월드, 스웨그, 썬더스트럭과 외곽인 황제 본세까지 그 마필을 넘어서는 전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이 마필을 따라가는 전개는 무조건적으로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머니 블랙홀은 이번 경주에서 연투보다는 검증의 무게를 두는 것이 좀 더 현명하다 판단합니다. 네, 당일 전개가 어떻게 펼쳐질지 상당히 흥미진진하네요. 3번 스웨그는 7번 황제 본색이 앞선 선두권을 장악할 듯한데 거기 안쪽에 1번 톱 오브 더 월드 직전에 보여주었던 외곽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도 중반 압도적인 걸음을 보인 그 입상 시의 그 전개 양상을 보면요.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출중한 경쟁력 다시금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보입니다. 5번 썬더스트럭은 직전 인코스 최적 선입을 탔습니다만 한 발 부족했던 아쉬움. 이번에 충분히 훈련 보완 상태된 모습으로 선입권 끈끈한 전력의 5번 썬더스트럭을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4번 머니블랙홀이 최근 3차례 경주 중 2차례 입상이 있고 지난 6월 29일 경주는 오른 뒷다리 편제가 빠졌던 그러한 악재가 있었죠. 직전에 경합회에 선입전 펼치며 1,300m 거리 입상을 했는데 뭐 이번에도 최시대 기수 기용 정확히 알고 있죠. 백동원 위원 설명대로 모래를 맞으면 들뛰기 위해 모래를 안 맞는 자리로 위치 선정과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에 4번 머니블랙홀의 선정기 대치까지 기원해 봅니다. 결국 부산 7경주는요. 직전 데뷔전 압승을 거두었고 승급전에서도 출중한 경쟁력 이어나갈 1번 톱 오브 더 월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9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출중한 경쟁력을 검증하는 마필들이 은근히 다수가 출전하는데요. 직전에 통안에 아쉬운 3차기에 머물렀던 한두의 마필이 있고 공백 이후 이번에 정상주기 돌아온 마필 한두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여러 여타의 마필들은 어떤 전개로 어떻게 응수를 할지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송 추천 오늘의 9경주입니다. 10마리 나와 있는데 사실 10마리 모두 다 최근의 모습은 다들 그닥 믿음이 떨어지는 모습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누가 좀 더 변화를 보일 수 있는 타이밍을 맞이했는지 상대적 요건이 좋은지를 꼼꼼히 따져봤을 때는 훈련과 지금의 모습을 판단했을 땐 저는 3번 캡틴 가이가 드디어 입상 호기를 만났다 평가를 합니다. 데뷔 이후 11번을 뛰면서 3번의 입상이 있는데 재밌게도 이 마필은 3번의 입상이 모두 1600m에서의 선행 강공이었어요. 그 이후에 단거리에서 따라가는 전기를 꾸준히 보여줬지만 상대가 좀 강하다 보니까 아쉬움도 남겼죠. 마필 자체가 끌리는 모습 등의 이유 때문에 거세를 단행을 했습니다만 직전 경주에서는 선행 이후 아직까지 베스트 상태가 떨어지다 보니까 좀 무너지는 좀 아쉬움도 보였습니다. 이번 경주는 3주 만에 출전이긴 합니다만 마필 상태가 상당히 가벼워졌어요. 직전 대비 훈련 패턴을 비교해봤을 때 마필의 기본 컨디션을 체크해봤을 때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행 선입 자유형 캡틴과의 회복세 이 정도 상대 편성이라면 좀 더 믿음 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후착 도전권 세력에서 4번마 조이블레이드, 1번마 제라진, 2번마 우바기를 높게 평가합니다. 조이블레이드란 마필 자체는 항상 이제 훈련 때를 봤을 때는 약간 파인기를 보였는데 그때는 좀 달떠졌던 모습 대비 직전에는 골 연골증의 여파였을까요? 예측에서 그렇게 무리한 전개는 아니었습니다. 다소 무너졌었죠. 훈련 패턴이 약하다는 것 때문에 조금은 고민이 되지만 상태 자체는 그쪽 가벼운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어서 당일 큰 문제만 없다라면 기본 능력 발휘에 이상 없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고 1번마 제라진이 직전 장기 휴양 공백 기간 속에서 1400에 도전을 했었는데 초반에 선두권 가담에 실패한 이후부터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모습이에요. 인코스 최적의 선두권 공략이라면 가능성 있는 마필 또한 강급된 이후 꾸준하게 주폭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우박의 역습까지 우선적인 3두간의 기본 능력을 판단하고 있고 가능성 있는 오면 시크릿 마린과 나머지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상태가 좋다라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우선적인 이 4두간에서 중심축 잡고 최선의 압축으로 정리를 들을 편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백동일 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동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말들 중에 4번 조이블레이드, 1번 제라진 이 말들 굉장히 스피드 좋고 이번 경주 저도 같은 의견을 갖고는 있는데 3번 캡틴 가이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백동일 위원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이 말이 선행형 전개로 1600m에서 좋은 경주를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 빠른 말이 몇 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말이 좋은 성적을 냈던 선행 전개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 따라가면서 이제 선추입형 전개를 해야 되는데 물론 예전에 단거리에서 추입해서 올라오는 모습 보여준 적도 있고 그 정도 능력은 있는 말이지만 충마로 놓기에는 이 전개상의 불안 요소
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반대로 한번 전 여쭤보고 싶네요. 따져보면은 저희 씨도 그 부분을 고민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라진의 선행력을 믿고 중심축을 잡을까요? 조이 블레이드가 상태가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그 마피를 믿고 잡을까요? 나머지 뭐 신흥 고수, 큰자의 미라클 볼트를 선행력을 나설 수 있으니까 잡을 수 있다. 그것도 반대로 봤을 때는 참 좀 힘든 경주였어요. 오히려 그랬을 땐 상태감과 보여줄 거름이 있는 캡틴 가이가 이번 경주 편성에서 아낄 이유가 없는 만큼 좀 더 상승세를 믿어주는 것이 현명하다 판단합니다. 네, 뭐 저도 3번 캡틴 가이는 동의해요. 직전에 거세하고 나왔고 체중도 많이 빠졌었던 게 좀 힘에 부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체중이 좀 불면은 저도 한번 응원을 같이 해볼 생각인데요. 잠깐 언급하고 지금 넘어갔습니다. 5번 시크릿 마린이라는 말이요. 이 말이 사실 앞선 공략할 때 성적이 상당히 좋은 말이거든요. 5번 시크릿 마린이 캡틴 가이의 대안이 될 수는 없을까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좀 고민은 되긴 해요. 우선은 휴양이 길어졌다는 점 때문에 휴양 이전에 좀 능력이 좀 많이 떨어졌던 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재검 때 모습은 정말 펄펄 날 정도로 좋았던 건 저 역시 또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라기보다는 같이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마필로 판단하지만 그래도 저는 캡틴 가이가 이번 영주 가장 아픈 데를 찔러주셨는데 당일 체중이 빠지지 않는 조건은 저 역시도 동의를 해요. 더 빠지면 안 되겠죠, 여기서. 분명히 찔 거라고 믿고 있고 상태 좋아지고 있는 만큼 캡틴 가이에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마필로 시크릿 마린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체중이 더 빠져서 나오면은 시크릿 마린으로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체중이 더 빠진다라면은 다른 말로 바꿀 의향은 있는데 그래도 시크릿 마린을 중심축으로 잡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가셨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백동일 의원이 3번 캡틴 가이의 선정기 대치에는 정말 확고한 신점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4번 조이 블레이드는 직전에 정말 통안의 목차 3착이었는데 당시에 인코스에서 모래 맞고 전개를 펼치며 그래도 재차 막판에 근성 있는 걸음 보였습니다만 당시 시선 포착이라는 말에게 역습을 허용한 좀 아쉬움이 있었죠. 1번 제라진 또 이번에 공백 이후 정상중에 돌아온 말이고 역시 단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마필이 있어요. 9번 큰자입니다. 자, 이 말이 어찌 보면은 최근에 게어스케어 1400m를 뛰었고 상대가 강했다라는 평가입니다. 항상 앞선에서 선두 선입권에서 응수를 할 수 있는 순간 스피드를 갖추고 있고 물론 안쪽에 빠른 말들이 즐비합니다만 초반 전개에서 충분히 선두 선입권 가담할 수 있는 전력에다가 직전 대비 줄어든 거리, 해볼 만한 편성, 모든 조건이 맞는 복평 전력으로 평가하는데 9번 큰자유, 백동일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지금 직전 이후에도 뭐 종창 질환이 계속 발견되는 것도 그렇고 마방 이적 이후에 이제 첫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잘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안쪽 제라진과 캡틴과의 조이 블레이드 시크릿만을 넘어서는 전개는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따라가서 경쟁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저는 앞선에 있는 그 말씀드린 마필들이 버티는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큰자유가 기본적으로 탄력이 큰 마필은 아닌 만큼 큰 기대치를 가지고는 갈 수 없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한두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3등급으로 강급된 말이 한두 있죠. 8번 인더백. 자, 이 말이 중장거리 경주, 과거 강공 선두 선임 레이스로 입상을 했던 전력도 있는데 한동안 부진했죠. 이번에 강급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단거리 1200m 출전합니다. 물론 수월하게 선행을 나설 수는 없겠습니다만 선두 선입권에서 제법 끈끈함을 보일 수 있고 최근 뛰어왔던 편성보다는 약해진 편성이 분명한데 이 8번 인더백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보는 시각에 따라 정말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8번 인더백이라는 마필이 과거 단거리에서 잘 뛴 건 저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급된 첫 경주부터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만 저는 항상 분석의 기법을 둘 때 아무리 강급이 됐던 무슨 거리를 뛰었던 기존의 그 거리에서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여력감을 보여야 된다는 판단인데 최근에 인더백이 보여주는 건 상대가 강했던 약했던지가 아니라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주에서 입상의 자체를 기대하기보다 입상 자체를 검증의 무게를 두는 것이 좀 더 현명하다 믿고 있습니다. 저 잠깐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일단 뭐 우박이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첫 마번 전체적인 흐름은 상당히 좋은데요. 4번 조이 블레이드라는 말이 일단은 이번 경주에서는 직전 경주에 무너진 페인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와 이번 경주에서는 이렇게 훈련이 또 약해져 있는 모습 속에서 팬들이 불안해하지는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불식시켜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끼리도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6월 달에 우승했을 당시에도 이마필 파인키가 있어서 조심해야 되지 않나요? 물어봤을 때 모든 의원들께서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직전의 경주에서 이번엔 골 연골증인데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무너진
무너진 거죠. 조이 블레드가 기존에 보여준 능력에 비해서 분명히 무너진 겁니다. 지금의 경주 자체에서도 왜 제가 이마피를 보여준 걸음 대비 약하게 보는 이유 자체는 그 이후의 경주의 훈련에서도 거의 구보 훈련으로 가볍게 몸을 풀어줬던 모습밖에 없어요. 당일 정말 삐까번쩍한 모습을 보여주고 캡틴 가이가 체중이 더 빠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안으로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만 지금의 구도에서 조이 블레드는 후순위권으로 봐야지 중심적으로 보는 것은 분명히 불안 요소 있다 평가합니다. 네, 단거리 레이스 다수의 도전 가능 전력들이 혼재한 이 구경주, 저희 위원들 간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만큼 도전 전력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채롭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구경주, 백종원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자, 이번에 정상주기 돌아왔고 컨디션도 향상되죠. 자, 앞선에서 유리하게 전개 펼쳐낼 3번 캡틴 가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구경주 해설까지 해서 저희 1부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이제 상위 등급, 1등급, 2등급 경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반부 접전 경주 이제 2부에서 저희가 더욱더 자세한 해설로 잠시 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